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자연치료 10항목은 평상시 하면 암이 예방이 되고 암 걸렸을 때는 어떡하냐?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이건. 죽을 때. 병원 치료가 끝나도 암 투병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른쪽 자연치료 10항목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물 먹어라. 지구에도 물이 70%고 우리 사람도 물이 70%죠. 그래서 물처럼 중요한 거 없어요. 그래서 오줌 넣을 때 여러분 오줌 색깔 꼭 체크하고 물 먹을 때는 목이 마르다. 그때 먹은 물은 이미 끝난 거예요. 이건.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 마르기 전에 드셔야 돼요. 어머 목 말라. 그럴 때는 이미 혈액에서 물이 빠져나가고 피가 끈적끈적해져요. 그래서 이 저산소라든가 저체온이 왜 중요하냐 하면 물이 들어가면 에너지 대사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손발이 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암 환자 볼 때 꼭 발을 만져보죠. 그러면 진짜 싸늘해요. 그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거. 그래서 물 꼭 많이 드셔라. 물병 안 갖고 다니는 사람은 암 환자가 아니다. 제가 그 정도로 생각해요. 핸드폰 갖고 다니는 사람은 암 환자 아니다. 그 정도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들어오면 막 핸드폰 다 내가 뺐죠. 2번 공기. 공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심호흡, 복식호흡하고 저산소예요. 저산소. 그래서 암 환자들은 왜 자꾸 산으로 가라 그러냐? 그 이유가 산에 가면 뭐가 높다? 산소가 높다. 산에 가는 사람은 자연인이다. 자연인이다 그러면서 암이 난 사람들은 통계는 없어요. 몇 명이 나서 몇 명이 난지 모르지만 공통점이 5가지예요. 산에 가는 사람들. 첫째, 산에 올라갈 정도면 2판, 4판 합해서 6판, 공사판. 마음을 비우고 간다. 두 번째, 산에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냐? 운동 안 할 수가 없다. 세 번째, 숨 참으면 거기에 뭐하냐? 심호흡을 하더라. 복식호흡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폐포의 산소교환, 저산소를 막으려면 산소교환이 잘 돼야 되는데 산소교환이 지금처럼 여러분처럼 하는 소호흡은 별로 안 되는 호흡이에요. 그래서 횡격막이 떨어져야 돼요. 횡격막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신이 인간에게 배는 뼈가 없다고요. 왜? 숨 쉴 때 배가 나오는 뜻이에요. 애들 잘 때 보면 새록새록 배만 샥샥 하자. 그거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복식호흡 중요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산에 가면 뭘 먹냐? 아무래도 그 동네 거 먹겠지. 자연식.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거, 산에 가면 뭐가 높다? 산소. 그래서 애들 겨울에 잘 때 문을 꽉 닫아 놓는다든가. 큰일 나요, 큰일 나. 문 닫아 놓으면 밤새도록 걔는 이산화탄소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걔는. 집안에 요리하는 집들 아침에 일어나면 밤에 꼭 푸드오래 켜놓고 아주 꼭 해야 돼요, 이거. 그 다음에 365란 뜻은 뭐냐면 3초 동안 코로 흡입하고 그 다음에 6초 동안 쉬었다가 5초 동안 입으로 내뱉는 행위를 갖다가 그래서 우리가 연습할 때 아니면 4, 7, 8도 해요. 4초 동안 코로 들여 마시고 대신 코로 넣어 마시면 뭐가 나와야 되냐? 배가 나와야 돼요. 한번 해보실래요? 배에다 한번 손을 대보세요. 너무 세게 누르면 소리 나니까 살살 코로 쫙 들여 마시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배가 나와야 돼요. 그러고 나서 4초라고 칩시다. 4초 동안에 코로 마시고 멈추는 게 7초 딱 멈출 때 이제 산소가 막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8초 동안 입으로 샥 내뱉는 거예요. 자, 코로 합시다. 시작. 스톱. 입으로 4초, 7초, 8초, 그거 19초예요. 그럼 1분에 3번만 쉬어도 돼요, 숨을. 그래서 복식호흡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햇빛 너무 중요하죠, 햇빛. 그래서 특히 여자분들, 우울증 있는 분들이 가장 좋은 게 사실 햇빛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잘 웃는 나라, 방글라데시, 케냐의 마사이족. 왜 그러냐? 햇빛하고 연관돼요. 2차 대전 때, 그 대동아전쟁 때 동굴에서 숨어서 저항하던 일본군들 나중에 다 잡아놓으니까 가장 많은 병,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햇빛을 보고 살아야 돼요, 햇빛. 저건 안 됩니다. 창문으로 들어오거나 비닐 하우스에서 들어오는 햇빛은 안 돼요. 직접 쬐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쬐면 참 좋죠. 근데 음식 중에 가장 암하고 안 좋은 거는 고혈당이에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암 걸리면 참 골치 아픈 거예요. 고혈당, 혈당. 그래서 혈당 피크 없는 음식을 드셔라. 그래서 음식에 보면 균형되게 먹어라. 유산균 효소. 여러분 아마 40세 넘은 분들은 유산균 효소 꼭 드셔야 되고 셀단탄과라고 돼 있죠, 거기 끝에. 그건 뭐냐? 샐러드 먼저 먹어라. 그 다음에 단백질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먹고 그 다음에 견과류 먹어라. 쾌변 잘 싸는 거 중요하죠. 제 환자 중에 가장 힘든 게 뭐냐? 똥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상수도 하수도가 내려가다 막혔다. 그건 진짜 치료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장폐색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 참 감사하셔야 돼. 점심 드셨어요? 이 상수도 뚫려서 들어가는 것도 감사해요. 하수도 잘 내려가서 또 마오라가 잘 막아줍니까? 이거 마오라가 제대로 안 막아주면 줄줄 새요. 그것도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수도 하수도 제가 그랬죠. 아까 관리만 잘하면 120년 산다고. 지금까지 여러분 지붕 쓰고 있잖아요. 헤드라이트 지금까지 달고 있잖아요. 레시버 아직 건재하잖아요. 그죠? 그 통풍기 아직 잘 돌아가잖아요. 본네트 아직 쉽잖아요. 엔진 지금까지 뛰잖아요. 밥통 정미소 아직 해독 공장 아직 괜찮잖아요. 소변로요? 그럼 하수 종말 처리장, 분뇨 처리장, 정화조 다 괜찮은 거예요. 게다가 도관이 여러분 주무실 때 간 꼭 만지세요. 저는 칩을 붙여요 여기다. 칩. 예? 쾌변은 치료하게 하는 게 좋은 거죠. 변 잘 넣는 게 보기다. 그 변변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쨌든 하여간 저는 이제 잘 때 꼭 간을 만져요. 그리고 에너지 칩 하나 붙이고 가나 나는 자두 네가 해독 공장 잘 돌려라. 참 우리 몸을 내가 사랑하는 누가 사랑합니까? 그죠? 그다음에 운동하면 제일 좋은 거 뭐냐? 몸이 따뜻해져요. 운동하면 그래서 사실 누우면 죽는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여자 환자들은 꼭 시어머니가 간호하라 그러지. 친정엄마가 간호하면 아무 짓도 안 하고 누워있다 일찍 가요. 그 시어머니가 간호하면 어머니 제가 할게요. 그러다 보면 오래 산단 말이에요. 그게 운동은 지가 해야 돼 또. 내가 이거 100번 돌리라고 하면 지가 돌려야 될 거 아니야. 회사 가가지고 야 비서야 팔 좀 돌려라. 나중에 보니까 비서 같은 튼해졌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지가 해야 돼 지가. 신창원이는 도망 다니면서도 운동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그래서 우리 지금 사망 원인 1위가 암, 2위가 뇌혈관 질환, 3위가 심장 질환, 4위가 알죠? 자살.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자살로 죽는 사람 몇 명인 줄 아세요? 36명이에요. 하루에 자기가 우리 환자들은 살라고 지금 바덩바덩 하는데 지가 끊는 분이 36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마음과 영혼의 치유가 필요한지. 우리 암 환자들 대부분 병원에서 3개월 남았다, 6개월 남았다 그러면 많이 와요. 2년 살았어. 2년 동안 뭐 했냐? 맨날 유산 싸움하고 암 걱정하다 갔어. 그럼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도 사람답게 사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교육을 좀 해야 돼요. 그 환자들하고. 그렇죠? 제가 99년 3월 21일 날 저희 아버님을 시신기증했어요. 저희 대학병원에. 저희 아버님은 시신기증이 뭔지 모르잖아요. 뭐냐 그래서 해부학 실습하는데 아버님 좀 1년에 우리 대학병원에 우리 대학 의과대학에 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좀 1년에 30-40구가 필요해 시체가. 근데 시체가 없어. 왜? 지문이 발달되면서 다 찾아가가지고 옛날에 무용고 시신이 막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좀 시신 기증하세요. 그랬더니 해부학 실습합니다. 그게 뭔데? 그래서 막 이게 썰어가지고 하는 공부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썰어? 그래서 예. 그래서 야 벌써 어떡하냐?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입니다. 딱 하나 물어봐 아버지가 그 다음날 너 했냐? 그래서 나는 의사니까 당연히 했죠. 그럼 하마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때는 할래도 못했어요. 자꾸 우리 누나하고 형들이 이북이 보이는 선산에다 하자고. 이북에서 내려왔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2, 3대 지나가면 가지도 않는다. 비 오면 떠내려가. 왜 그러냐? 낙골당까지 내가 봐줄 테니까 제발 묘진하지 말자. 근데 내가 어떻게 이해해요? 내 위에 5명씩이나 있는데. 근데 아버지는 제가 모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손대지 마라. 그래서 지금 되게 좋아요. 내 말 안 따른 걸. 그래서 저희 아버지 3월 21일 날 침대 내가 밀고 들어갔어요. 저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해박 교수가 내 후배니까. 딱 하고 기증하고 아버님 감사합니다. 우리 후학들을 위해서 몸을 기증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후배한테 잡아드려. 그리고 제가 2달 후에 또 밀고 들어간 거예요. 시신을. 그때 제가 아들을 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럼 지금 살아있으면 38입니다. 19살짜리 참 그놈을 제가 2달 만에 시신 기증을 또 하는데 그건 상상하지 못하거든요. 사실 그런 것 한 2달 만에 보고 나니까 다른 암 연구하는 분들하고 저하고 차이가 굉장히 나요. 아까 제가 이런 얘기 했죠. 전 집 없다고. 전 돈 있어도 안 삽니다. 왜? 갈 때 귀찮을까 봐. 그러니까 생각이 그런 것 뿐이에요. 집 있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차 있으면 편해. 꼭 차 있으면 내가 일하는데 불필요해. 그럼 차 있어야지. 차가 없으니까 더 편해. 그럼 없어야 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차 없으니까 너무 좋아.
차도 큰 거 타고 다니잖아. 기사가 매일 오고, 전철기사, 버스기사. 그 생각이 나름이에요. 주차 걱정 안 해도 되지. 그렇잖아요. 환경부담금 안 내지.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서 조금 젊어 앉기도 하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뭐 교통순경 볼 거야. 우리가 신호등 볼 거야. 알아서 딱 차 다 깨다. 메모하다 보면 딱 병원 앞에 가는데. 그게 편하다면 그렇게 하는 거고, 나는 내 생업에 차가 꼭 필요해. 그러면 차 있어야죠. 제가 공원에 앉았는데 어떤 새끼가 2만 원 풍선껌 붙여놨어 거기다. 아이고 안 떨어져.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가 막 딸려 올라와요. 봤더니 내가 가진 집, 땅,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늘 소풍 갈 때 이런 거 걸리 적도 어떡하냐. 생각이 그런 거죠. 저는.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른 거니까. 그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는 집 없으니까 너무 좋아. 재산세 내란 말 한 번도 안 하지. 그죠? 그러잖아요. 모기 새끼 들어와도 잡기도 편해 조그마니까. 뭐, 도망갈 데가 없어. 그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걸 갖다 제가 죄송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절대의식. 절대의식. 암 걸리면 전부 다 죄책감에 사로잡혀요. 나 때문에 온 집안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막 그랬다고. 절대 그러지 말라 그래요, 저는. 암 하나 갖고 있다고 중국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교통사고로 한 방에 가는데. 이게 생각의 차이에요, 생각에. 뚱뚱하다. 얼마나 좋아. 네? 우리 우리 동네, 제가 저번에 얘기 안 했어요? 연탄집 아줌마. 이래요, 5,000평이요. 마을버스하고 부닥쳤는데, 하나도 안 다쳤다니까. 퉁 하더니, 멍 2개 들고 괜찮아. 옛날에 어떤 동네에 이런 여자가 있는데, 보쌈 당했는데 살았잖아요. 보지에게 찢어져가지고. 하도 뚱뚱해가지고. 이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대머리, 환경부담 오염 안 시키지. 잊어버리지 않고 반짝반짝하게 찾기도 좋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절대의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는 길, 우리 동료들이 보면 바보라 그러죠, 저거. 지그리 안 가고 어떻게 병원에서 포기하나 만자, 병원에서 포기하나 만자 보다 보니까 저는 내가 한의사였으면 더 낫을 뻔했어요. 근데 양방의사, 현대의사다 보니까 현대의학 의사는 의약품 위에 만지면 안 돼요. 이런 개떡 같은 법 속에서 내가 연구하려니까 왕따는 내가 나도 안 만나면 돼. 왕따 시키려면 시켜라. 그렇잖아요. 경제적인 거야. 법정 사춘으로 사니까. 그런 건 괜찮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이건 자료는 또 더럽게 없지. 한방부터.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암 환자가 가면 한방은 처방이 다 달라. 그러면 표준화가 안 됐으면 그건 연구를 안 되지. 그런 어려움 속에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갈 때 그래요. 저는 이 땅을 떠날 때 나는 웃고 주인은 울고, 그러면서 영어 한마디 할 거예요. Yes, it was my way. 나는 내 길 잘 걸어왔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럼 내 인생 의사로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는 좀 미안하죠. 아들 한 놈. 우리 둘째 놈이 이제 형이 죽으니까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내 장가를 보내는데 제가 연구하면서 저는 하나도 없잖아요. 미안하다. 네 형 때문에 내 길이 이르다 보니까 네 이해라. 그래. 근데 우리 아들이 그래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아버지라고. 자기 형 때문에 내가 일 가는 걸 알거든요. 옛날에 제가 환자 굉장히 잘 봤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옛날에 저. 하루에 제가 환자 제일 많이 본 게 몇 명까지 본 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538명까지 봤어요. 저 혼자. 서울에서 3위 안에요, 제가. 그렇게 들었었어요. 돈도 있어 봤어요. 네. 다 자식 보내고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절대의식이 딱 되니까, 키 크면 가만 보니까 키 큰 사람이 너무 안 좋아. 하늘 무너지면 제일 먼저 맞을 놈이 저놈인데. 내 친구는 차에 바람 들어온다 머리 쳐박고 있다고. 동네에서 술래잡기 하면 제일 먼저 걸려, 이 새끼는. 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키 큰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맨날 이마박 상처나고, 문지방에 들이받아가지고. 우린 그냥 지나가도 괜찮다고. 이게 생각 나름의 생각을. 암 환자가 암을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중환자실 가보세요. 진짜 의식불명이 있는 사람들 보면 내가 하루를 살고 먹고 그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 좌우명이, 저는 여담이지만 5가지예요, 제 좌우명이. 제 좌우명 1번 어디냐? 이건 그냥 여담이에요.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1번 다 주고 가라. 공부해서 남 주냐? 남 주고 가야 돼. 돈 벌어서 남 주냐? 남 주고 가야 돼. 우리나라 재벌 40개 중에서 20개가 지금 피 터지게 싸우고 있죠. 왜? 지가 가지고 가려니까. 다 주고 가야 돼요. 공부해서 남 주냐? 웃으면 복이 와요? 진짜 복이 와요. 복이 오면 다 웃지. 로또 복권 당첨됐는데 막 질질 짤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2번 이별 연습해둬라. 우리 동네 슈퍼 아줌마 한 달을 통곡하더라고. 그게 난 남편 죽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남편 자전거 타고 식전하는 거야 내 앞에. 근데 내가 가서 물어봤죠. 아니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개새끼 죽었대. 저는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도 한 달 곡하는 건 좀 그렇지. 그래서 이별 연습을 좀 해둬야 돼. 사랑하는 애인도 부부도 꽃도 반려동물도 한 번은 헤어져요. 그래서 이별 연습을 조금 해두는 게 좋아요. 저는 딱 아버지 아들 보내고 나니까 정말 이 사람의 관계가 삶과 죽음이 이렇게 가깝구나. 3번 소풍 갈 때 간편하게 가자. 이거. 야, 필리핀에 헤일이 불어와가지고 다 떠내려가는데 어떤 새끼 삼성전자에서 TV 훔쳐갖고 가다가 죽었어. 사람 욕심이 그래요. 저기 보세요, 음주단속 할 때 경찰이 제대로 안 보면 뭐라 그래요? 너 똑같아요. 똑같아. 그 다음에 사명 완수하자. 사명. 제 사명은 4가지입니다. 병원 포기함 환자에게 희망을, 그들이 쉴 수 있는 저렴한 요양시설을, 그들에게 사후세계에 대한 약도가 있으면 좋겠다. 제가 신앙 가지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한테 오는 환자들은 오래 못 가는 환자들 많잖아요. 근데 죽음 건너편에 어떤 세계가 있다고 소망 가진 분들이 투병 과정이 너무 좋아서 신앙을 가져라. 4번째, 너무 중요한 거.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다시 태어나던 의사 한 번 난 더 하겠다. 그럼 나는 행복한 의사다. 그게 제 사명이 4가지. 사명. 그다음에 마지막 5번째, 절대의식 가져라. 절대의식.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조영남이가 못생겼다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조영남이보다 내가 훨씬 잘생겨도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그 멋대로 사는 거 아닌가. 그 토크쇼 보셨어요? 조영남이? 조영남 아시죠? 가수. 조영남 씨가 4, 5년생이에요. 송창식 씨가 4, 6년 조금 빠르고, 윤영주 씨가 4, 6년 조금 뒤고, 그 다음에 4, 7년에 김세환이가 있고, 그러니까 김세환 씨하고 윤영주는 몇 개월 차이 안 나요, 나이가. 근데 윤영주 씨가 꼭 김세환이한테 전화하면 세환이니? 나 형이야. 꼭 그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몇 개월 차이 안 나는데 맨날 형이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회자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야자 타임 하자고 반말. 그러니까 제일 막내가 김세환이니까 김세환이 보고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세환이가 딱 옆에 조영남이가 있는 거예요. 조영남한테 첫 마디가 그래. 야 영남아. 그런 거예요. 야, 너 여자 정리 좀 해라. 여자 정리하라고 조영남이. 그때 송창식, 창식아 제발 아침 한번 먹자. 송창식 씨가 보통 깨어나는 게 12시. 새벽 4, 5시에 자요. 그러니까 아침을 먹은 적이 없대. 그러니까 야 아침 한번 먹자. 근데 형주야 이러는데 너 설교 좀 그만해라. 윤유 씨의 장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세환이만 보면 막 하니까 참 웃었어요. 이것 때문에. 뭐 얘기해야 더 있거든. 자, 온열.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여러분 이게 다시 적으세요. 암하고 뇌혈관 질환하고 심장 질환의 공통점은 제가 봤을 때는 혈액이에요. 혈관. 그래서 혈관 튼튼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건 운동이에요. 서울 시내에서 조깅한다. 그건 살인행위입니다. 자기 죽이는 거예요. 특히 새벽에 운동한다. 야, 나 아침에 가는데 어떤 사람 운동하다가 트럭 한 번 지나가면 그건 일찍 죽어요. 그거는. 그래서 공기 좋은 데서 걷고. 이왕 걸으면 어떻게 걸어요? 웃으면서 걸으면 또 지나가던 놈이 또라이로 생각한다고 히쭉히쭉 웃는다고. 그럼 여기다 뭐 하나 꽂으셔. 레시버 하나 꽂고 막 웃으면서 가 이렇게. 예.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한번 웃으면서 인사해 보세요. 암 걸리기 전에 갑시다. 한번 해보세요. 옆분한테. 암 안 걸리는 법은 딱 하나입니다. 죽으면 돼요. 걸리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몸이 따뜻해지고. 그래서 저체온하고 저산소는 아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독을 빼고. 독이 사실 지금 너무 많죠. 그래서 뭐 성면이, 라디움 그런 거 다 독 아니에요. 중금속, 후쿠시마 이거 다 독. 그러니까 공기도 썼고 땅도 썼고. 근데 중금속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제일 많이 침착하는 데가 어디냐? 지방이에요. 지방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우리나라. 우리 몸에서 유방이에요. 그러니까 유방암은 계속 많아집니다. 그리고 유방암은 5년 완치가 없어요. 유방암은 20년 돼도 재발해요. 그러니까 유방암 죽을 때까지 관리해야 되는 병이에요. 저도 지금 제가 하는 유방암 한 골치 아파요. 피부로 튀어서 질질하고 막 흐르지.
근데 그때 되면 이제 수술하는 것도 후회하고. 그러니까 암 환자 갈 때 막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껄껄, 이럴걸, 저럴걸, 저럴걸, 이럴걸. 왜냐면 결과가 대부분 안 좋으니까. 저한테 오는 환자는 전부 다 사기 아닌 말기니까. 그 다음에 병원 면역력법에서 이제 여러분 알아신 여기 미슬토라든가 면역세포 치료, 고용량 비타민C 주사, 자닥신, 세란자, 이건 병원에서 하는 약들입니다. 제가 제일 여기서 즐겨하는 게 미슬토 주사. 미슬토가 우리나라 말로 겨우살입니다. 겨우살을 주사로 만든 독일약이에요. 미슬토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1번, 싸다. 비싸질 않아요. 주사약 치고는 싸요. 한 달에 20-30만 원이면 되니까. 2번, 병원에 안 가도 돼요. 약 타다가 지가 놓는 거니까. 피하 주사로. 그다음에 3번, 80년 됐고. 4번, 의약품이고. 그 다음에 5번, 논문이 굉장히 많고. 독일에서 무지는 유럽에서 많이 씁니다. 미슬토는 제가 지금도 굉장히 좋아하죠. 그 다음에 잘 쉬고, 잘 자고, 쾌면. 우리 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세포들이 계속 생기죠. 그죠? 암세포도 생기고 막 이상한 세포들이. 이 세포들이 분열해서 덩어리가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 세포들을 갖다가 만나면 푹 죽이는 세포가 있어요. 그걸 갖다 면역세포라고 그래요. 그 안에는 NK세포, T세포, 감마델타세포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있다고. 이 경찰들이 지나가다가 만나면 쏘는데 이 경찰들이 제일 많이 돌아다닐 때가 언제냐? 밤이에요, 밤. 특히 12시에서 2시 사이. 그러니까 12시에서 2시 사이는 무조건 주무셔야 돼. 오늘 밤에 월드컵 축구 절대 보시면 안 돼. 예? 월드컵 경기 여자분들은 절대 보시면 안 돼, 남자분들. 스포츠 중에 밤에 보는 건 아주 살인행위입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면역 다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고스톱 치지 말라는 거니까. 피박 써봐, 그냥. 면역 그냥 다운돼. 잘 쉬고. 제가 강의를 1년에 100번 넘게 했었어요. 죽을 것 같더라고. 전라도 경상도는 한 번 갔다 오면 피곤해가지고. 근데 250번 하는 분을 만났다고, 강의를. 근데, 교수님 어떻게 피곤 푸세요? 내가 웃으면서 그랬다고. 근데 씨 웃더라고. 근데 돌아가셨어. 참 내가 존경한 분인데. 황승환 박사님이라고. 참 얼마나 또 우리한테 웃음도 많이 주고 얼마나 좋아요. 굉장히 피곤하셨을 거예요, 우리 그 황승환 선생님. 강의를 1년에 250번 하는 거 못 견딥니다. 그 다음에 예술, 음악, 미술, 연극 이런 거.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 보면 음악 치료, 미술 치료. 위안부 할머니들 미술 치료하면 뭐 그린 줄 아세요? 칼로 일본군 죽이는 거 막 그래요. 그 음악 치료 같은 거. 대신 음악 치료는 곡 선택을 잘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우울한 곡을 한다든가 무슨 죽은 사람 노래를 한다든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따오기 같은 거 불러봐요. 계속 눈물 나오잖아요. 근데 음악 치료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음악 치료가. 그러니까 뜸북새 뭐 이런 거 다 줘요. 그런 거 계속 우울하고. 지금 사실 그런 노래 하는 분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김광석 씨도 그렇고, 김현식이, 유재하, 장덕, 차중락, 배호 다 그랬잖아요. 배호는 29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배호는 데뷔곡이 뭐예요? 한때가 뭐예요? 마지막 입술에 그 부르고 하잖아요. 영시 이별하고. 영시 죽었잖아요, 배호. 그래서 이게 저는 TV는 볼 때 꼭 보지 말라는 거. 여자들은 절대 드라마 보지 말라 그래요. 드라마 보면 긴장하다 다 끌어내. 드라마가 긴장하면서 끝나야지 고단고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긴장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은 스포츠 중계 절대 보지 말라 그러고. 대한민국하고 축구 국가대표 하는데 꼭 봐야겠다. 그러면 어떡하냐? 이겼을 때 제 경기 보세요, 그래. 이겼을 때 제 경기 보면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그 TV 같은 거 볼 때 제일 좋은 게 전국 노래자랑이에요. 가요 무대도 안 돼. 그것도 한이만 맺혀 있어요. 한이 무대. 그 노래를 해도 우리 암 환자들이 막 힘나게 하는 노래 해야 돼. 제가 우리 후배들 놀래 보냈더니 의도 맞고 왔어요. 그래서 뭐 했냐? 그 동네 가서 밤에 캠프파이어하고 기타 치면서 노는데 돌이 막 날라오더래. 그 무슨 노래 했는데 그랬더니 모닥불 피워놓고 그 노래 했대. 근데 왜 그래? 그랬더니 그 동네 불난 동네래. 그래 누가 좋아하겠어? 그냥 전국이 막 그냥 그 가뭄에 타 들어가는데 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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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말아라 우리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홍수 하나 가지고 전부 다 떠내려가는데 이거 실화 아닙니까? 윤영주 씨가. TV에, 라디오를 잘못 들었잖아요. 비에 나그네 들었다고. 주룩주룩 비야 내려라 밤새 내려라 밤비야. 그렇게 그 다음날 굴려가서 욕 직사게 맞았대. 그러니까 노래를 하나 해도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전국 노래자랑 가요 무대도 좀 한이 많고, 그 다음에 이 동물농장 같은 거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좋은 프로가 있죠. 이거 개콘같이 짧은 코미디. 참 개콘이 좋은 프로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진짜 암 환자가 암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대단한 겁니다.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동물농장, 개콘, 그다음에 자연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은 프로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전 노래 들어도 꼭 저 살아있는 사람 노래 들으라 그러지. 장윤정, 박상철, 서른다, 태진아, 현철 이런 사람들. 죽은 사람 노래 들으면 자꾸 이렇게. 김광석 씨 노래 잘한다고요. 근데 그 친구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템포가 거의 장성국 스타일이에요. 결국 자살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죠. 면역에 도움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예술. 그렇지? 근데 웃음치료는 뭐, 야, 저한테 오는 환자들 볼래요? 저한테 들어올 때 막 욕해. 아산 삼성 서울대인데. 이씨 개나리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욕을 갖다가 욕을 좀 배워두세요. 이거 욕을 참으면 암 걸립니다. 그러니까 욕을 막 배워두는 거예요. 뭐 시팔라가 알죠? 시팔라가라고. 조카 새끼 신발. 저는 이제 씨앗을 호박씨 넣어갖고 다녀요. 해바라기 씨하고. 그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 이 씨발! 씨보라는 거야, 씨보. 그러니까 욕을 그렇게 지혜롭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어디 아침에 9시 강의 가는데, 야, 톨게이트에서 내가 바칠 뻔했어요. 그럼 이놈이 잘못한 건데, 문 열고 욕을 해야 되는데, 18서부터 98까지 다 나와야 될까요? 그건 내가 듣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열었어요. 그때 쫄았어. 왜? 흰머리 어른한테 욕한 거 아닙니까? 쫄아서 그래. 이 개나리 이런 시베리아. 에이, 조카 새끼 신발. 요번에 일본에 그 골 넣은 데가 어시스탄에 있죠? 일본에 월드컵에, 일본에. 그 선수 이름도 좋아. 시바사키. 집에 가서 보세요, 시바사키. 이디오페의 유명한 선수 또 구르미 부랄이라고 아주. 그래서 약 이름 같은 거 좋아요. 게브랄티, 뭐 이런 거, 게브랄티 이런 거. 이런 거 다 외우더라고요. 소개팅을 하는데 남자 새끼가 2시간 늦게 온 거예요. 그 여자가 기분 나빠요? 아주 나빠요? 나쁘지. 그 가만히 있겠어요? 욕을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 개새끼 키워보셨어요? 이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기분 자기도 안 좋지. 그래서 28년 키워봤습니다. 밥 먹는데 꿀딱지가 나니까 여자가 탁 준 거야. 생선 부르면서 이 생선 까씨발라 드세요. 디저트 나오니까 남자가 이 수박 씨발라 드세요. 이제 화가 나니까 여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새끼 손가락 예쁘죠? 그런 거야. 근데 남자가 인연이 되면 다시 만나겠죠? 뭐 그랬대요. 자기가 막 욕하고 막 아산 삼성 막 욕해. 아무것도 못하고 해놓고서 지금 가서 나 포기했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아이고 나 좀 살려줘요. 가네 아주 가네 이러고. 그다음에 어차피 인간은 한번 가는 거 나 좀 치료해줘요. 그다음에 담당 이 얼굴 갖다 제가 이렇게 바꿔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제가 2002년도에 우리 샘병원의 암센터를 제가 만들 때 내가 이사장하고 효부 본 게 있어요. 나는 상담비 안 받겠다. 돈 벌러 온 게 아니다. 두 번째, 우리 환자들이 하여간 의사하고 오래 앉아 있는 것만도 꿈이 된다. 그래서 나는 1시간에 1명 보겠다. 1시간에 1명. 그때 이사장이 딱 첫 마디가 그래. 우리 뭐 먹고 살라고. 그럼 간둬라. 그럼 나간 거지. 그랬더니 일주일 있다가 우리 후배가 병원장인데 전화 선배님 좀 양보하시죠. 상담비 15만 원 받으래. 1시간 상담하는데. 그랬더니 나한테 10만 원을 어때요? 그래서 10만 원! 그랬더니 또 한 달 있다 올라갔어. 선배님 8만 원 어때요? 그래서 만 원! 또 일주일 있다 올라가서 선배님 5만 원 어때요? 만 원! 그랬더니 3만 원까지 내려가서 그래서 알았어. 그랬거든. 2002년도에 3만 원. 그것도 초진할 때 제지는 안 받아요. 저는. 지금도 3만 원이에요. 근데 저는 받고 싶은 건 없어요. 근데 1시간에 1명 보는 거.
삼형모에서 인간사 얘기 많이 해요, 저는. 암 환자가 암도 중요하지만 생각을 바꾸려면 많이 해요. 그리고 저는 아픔이 있잖아요, 나도. 그잖아요. 내가 욕심 버리려고 하면 버렸을까? 저는 자신 없어요. 근데 하늘이 그만큼 많이 버리게 해줬잖아요. 많은 아픔을 통해서. 저는 이제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그랬죠. 살다가 너 자살하고 싶을 때도 있다. 제가 이렇게 쭉 살아보니까 60여 년을 벌써 3만 3개 넘었어요. 이게 보면 그래서 문제없는 인간은 없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연세가 될 때까지 지난 시절 보면 아픈 일, 에레베스산, 백두산 얼마나 많이 넘어왔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사회적 건강 8번.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여간 만나면 재수없는 친구는 절대 만나지 마세요. 옆집 사람이 너무 재수없다. 그러면 내가 이사 가든가 그분을 쫓아내든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은 누가 문병 오면 다 체크하라 그래요. 누가 왔다 갔더니 환자가 질질 짠다든가 없든 뭐 힘도 빠졌다든가 우울해한다든가 막 운다든가 절대 못 오게 해야 돼, 그 사람. 누가 문병 왔더니 막 깔깔대고 웃고 막 엎드림도 생기고 막 그런 사람은 계속 오라 그러세요. 그래서 이 대인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암 환자를 누구 만나 병원만 가면 선생님한테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 말을 함부로 우리나라는 너무 짧으니까 저 특명스럽다고 대학병원 교수들이 그런 분들은 내가 바꾸라 그래요. 그 다음에 환경적. 근데 기도는 이타적인 게 뭐냐? 남을 위해서 기도라는 거죠. 사실 남을 위해서 사는 분들이 복도 많이 받아요. 그죠? 우리 그 횡단보도, 장님이 횡단보도 건너는데 옆에 사람한테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럽시다. 건너가 보니까 서로 고맙대. 둘 다 장님이야?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환자 한 명은 자원봉사자는 환자 막 다리 주물르다가 지가 자버렸어. 막 그 환자가 잔 게 아니고 다리 주물르다가 나중에 오니까 환자도 잔 거예요. 40분 동안. 그 환자가 자기가 이렇게 잘 잤다고. 그러니까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다음에 환경적인 것, 전자기파 조심해라. 참 어디 놀러 갔더니 위에 고압선 지나간다.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사실 전철이 그게 안 좋아요. 저 사실 전철 이용하지만 이 고압선 이게 전철은 전기로 다니는 쇠깡통입니다. 그 안에서 핸드폰 한다는 건 사실 자살행위예요. 근데 거기 경로석에 보면 이 배불떼기들 가끔 앉아가지고 위에다가 임신부가 배 위에다가 스마트폰 놓고 찍고 앉아있어요. 아주 미치겠어요, 내가 그거요. 말은 못하겠고. 절대, 여러분 뇌파 찍죠? 심전도 찍죠? 우리 몸에 고유 전류가 있어서 밖에서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주무실 땐 다 전원 차단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고압선 밑에 갔다, 그거 온전하겠어요? 큰일 나죠. 그래서 TV에 보라는 건 보는 거죠. 저는 수맥도, 저는 사실 현대학을 의사지만 수맥 중요하다고 봐요. 수맥이 뚫고 올라가는 게 몇십 층까지 올라가죠, 이게. 그래서 사실 저희 환자들은 엘로도 있죠, 이거 한번 보라 그래요, 수맥. 근데 여자분들 같은 건 보라,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죠. 이거요, 여러분, 이거 차는 순간 저산소 빠지는 거예요, 이거. 저산소. 산소가 없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타이트한 것들 있죠?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이거 때문에 저산되지. 옛날엔 또 불화자가 여기 밑에 철이 났다고, 철. 철사는 전도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관돼. 제가 옛날에 인도네시아 갔을 때 그 원주민들 있죠? 원주민들이 그거 내놓고 살잖아요. 그거 유방암 없어요. 그거 다 연관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옷, 뭐 돈, 참, 암 환자가 돈 관리하는 분이 있어. 병원비 지가 막 해서 내가 뭐예요? 그때 병원에서 내가 오라 그래. 다 뺏었어, 내가. 다 줘, 다. 가족한테 다 줘요. 지금 암 환자가 돈 생각할 때가 있어요. 꼬부친 거 있죠, 통장. 그랬더니 뭐 하나 있대. 빨리 가지 마라. 다 줘버려. 지가 암 환자가 지금 그런 데서 신경 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건강.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움, 용서. 하여간 미워하는 사람 한 명도 있으면 안 된다. 저는 물어봐요. 미워하는 사람 있냐? 그러면 뭐 있다 그러면 빨리 복수하라 그러지 나는. 빨리 복수해야지 당신이 산다. 제일 좋은 복수가 뭐냐? 용서다. 그래서 용서하라 그러죠. 그래서 이게 한 명도 미워하면 안 된다. 이거 정신적인 거. 암 환자들은 그러니까 마음의 스트레스 대단해요. 경제적인 것도 힘들지. 자기 때문에 온 집안이 이러니까 힘들지. 미안해 어쩔 줄 몰라. 그런데 그러지 말라고 항상 그러는 거지. 근데 영혼, 이건 10번은 뭐냐? 이건 뭐 암 걸려도 감사가 나온다. 그건 뭐 제정신이 됩니까? 예. 그래서 이제 신앙이란 게 필요하다는 거죠. 신앙. 저는 어디 가라는 얘기는 안 해요.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대신 신앙은 꼭 가지라 그럽니다. 우리 외래 환자가 왔는데 엄청 떠들고 웃어. 그러니까 옆에 사람 물어본 거야. 아줌마 무슨 암이요? 그랬더니 아, 나 유방암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예요? 그랬더니 나 다 됐슈. 그러니까 걱정 안 돼. 뭘 걱정이 가봤자 고양인데.
이건 못 말리는 말입니다. 그 사실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삼만날, 기껏해야 80년 살면 삼만날. 요거 살아요. 교회나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33살 넘으면 호상이지.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오래 살면 호상이라고 생각하고 사시면 돼, 이렇게. 그럼 요 뒤 죽음 건너편에 뭐가 있냐 없냐 이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 있는 분들은 가면서 see you again 할 거고, 여기에 대한 확신 없으면 가네 아주 가네가 될 것이고, 그 차이예요. 이거 믿자 본전이지. 나보고 그래. 어떤 분이 신 봤냐 나보고. 에? 나 못 봤다 그랬지. 자긴 봐야 믿는데. 그래서 너 이순신 장군 봤냐? 그때 못 봤대 자기. 그러니까 똑같다 그랬지 내가. 갔더니 하늘나라든 천국이든 하여간 사후세계가 없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본전이지 임마. 갔더니 있다 그러면 대박인 거고. 근데 없다고 생각하니까 가는데 있어. 그러면 이거 얼마나 억울할 거야. 그거예요, 그거. 여기 건너편에. 1999년 5월 23일 밤 10시 PM. 우리 아들이 혼수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혼수 빠지면 이제 얘기가 안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아들 귀에다 대고 한 얘기입니다. 19살짜리. 가고 싶겠어요, 19살인데. 그 주에 저한테 아주 아픈 얘기를 했어요, 이놈이 암투병하면서 제일 많이 한 말이 뭐냐면 그거예요. 병원에서 안 나오면 어떡하냐고. 병원에서 안 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거 연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 이놈이 한 얘기예요. 자기 아버지인데 왜 자기가 죽어야 되냐고. 의사인데. 아버지가 의사인데. 근데 그 말은 뭐 평생 갖고 가죠, 제가 가슴에. 그래서 밤 10시에 내가 귀에다 대고 안 되겠어요. 이제 더 이상 되면 이제 말이 안 통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귀에다 대고 얘기했어요. 네, 유성아, 먼저 가서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때는 이미 막 마지막 이제 체인스톡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젖먹던 힘까지 발휘해서 숨 쉴 때예요. 그때 이놈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아버지 나중에 오세요. 그리고 조금 더 호수 빠졌어요. 그리고 1시 반에 사망했죠. 제가 참 이런 생각을 해요. 참 그래도 이놈 다시 만난다면 나도 할 일 하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동작대교 밑에서 소주 퍼먹고 있을 수 없잖아요. 나도 그래도 나중에 만나면 이제 꼴본 붙어줄 거야. 뭐가 급해서 이렇게 일찍 갔냐고. 대신 이놈 때문에 제가 참 버리기 힘든 거 많이 버렸고 얻기 힘든 거 많이 가졌어요. 저는 사실 지금 뭐 제가 하는 일이 옛날보다 훨씬 좋습니다. 단 사실 병원 포기암 환자를 살린다는 게 사실 10%만 살려도 참 힘들어요. 네, 그분들이 미안한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가보면 또 집에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지금 하루에 인터넷 상담을 지금 제가 10시간에서 12시간 해요. 이거 공짜입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이 환자들 인터넷으로 보면 그러다가 나를 꼭 만나야겠다. 그러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우리 병원에 가서 만나요. 우리 주센병원에. 주센병원이 굉장히 큽니다. 의사 140명이에요. 천병상 가깝습니다. 센병원이. 그러니까 커졌어요. 안양 군포에서 제일 크죠. 그 암센터를 제가 세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가지고 병원 가요. 그래서 왜 일주일에 한 번뿐이 안 가냐? 고문이니까. 고문 아니야, 고문. 제 직책이에요. 두 번째 하는 게 제가 이제 강의. 강의는 제가 무서워서 이제 한 주에 한 번 걸. 그러다 보니까 1년에 5, 60번. 근데 꼭 몰아서 있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어요, 강의가. 세 번째, 그 다음엔 저는 계속 미팅이야. 누굴 만나냐? 포기암 살린 분, 살아난 분. 살아난 분은 내가 확인해야 돼. 못 믿으니까. 하도 돌팔이가 두 가지예요. 가짜 돌팔이, 진짜 돌팔이. 면허도 없으면서 못 살리는 놈이 진짜 돌팔이고, 면허도 없는데 살려. 이분이 가짜 돌팔이에요. 그분은 내가 도와줘야 돼요. 이런 분들. 제가 하는 일이 이게. 너무 좋아. 저는 지금 하는 일에 굉장히 만족해요. 단, 나를 보는 놈들이 이상하게 봐서 그렇지. 돈키호테면 어때고, 김삿갓이면 어때요? 어차피 살다 나도 이때 되면 갈 텐데. 가는 시간은 몰라요. 제가 죽음을 27,000명을 봤으니까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암 환자들. 보다 보니까 죽음의 조건을 제가 거의 다 배운 거예요. 첫째, 가는 데는 순서가 없더라. 세월호 보세요. 오는 순서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심장에다 한번 손대보세요. 심장이요. 왼쪽입니다.
심장에다 한번 손 대보세요. 잘 뛰어요? 예, 따라해보세요. 사랑하는 나의 심장아. 사랑하는 나의 심장아. 지금까지 뛰느라 고생 많았다. 지금까지 뛰느라 고생 많았다. 지금 당장 멈춰라. 하나 더 따라하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어렵다. 하늘이 불러야 가요. 인명은 제천 아시잖아요. 인명은 제천.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못 가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하늘이 봤을 때 이뻐야면 오래 살려주겠죠. 그걸 제가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봤을 때 하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타적인 삶이라든가. 그래야지 하늘도 이뻐해서 안 부르지. 무슨 서? 두 번째, 무조건 간다. 뚱뚱해도 가고 날씬해도 가고 돈 많아도 가고 돈 없어도 가고 많이 배워도 가고 덜 배워도 가는 게 무조건 간다. 세 번째, 아무것도 못 갖고 간다. 무소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구나. 땅 많으면 땅땅거리고 살 줄 알았더니 아니더구나. 집 크니까 좋을 거 없더라. 권력 많으면 좋은 줄 알았더니 참 일장춘몽이더라. 언제쯤 진짜 존경받는 대통령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진짜 언제쯤. 그전에 전부 다. 어떤 분은 도망가시고 어떤 분은 떨어지시고 어떤 분은 지금도 세금을 내. 돈이 29만 원 뿐이 없어. 너무 안타까운 거야. 안타까운 거야. 지금 계신 분은 또 곤란에 빠지고. 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너무 아파요. 제일 행복해야 될 뿐만 아니에요. 다 생각이 나름이에요. 그럼 차도 마찬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권력, 명예, 다, 이런 거 다 놓고 가야 될 것들인데. 그래서 이 10가지가,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9번, 10번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이 마인드에서 컨트롤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죽을 때까지 암과 싸우다 갔다. 그것도 사실 억울하지. 그래서 오른쪽에 이 10가지는 저희가 몸의 자연 치력을 올리는 10가지 분야입니다. 성질 내면서 녹즙 먹으니 웃으면서 개고기 먹는 게 나아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라고. 그 정도로. 개고기 먹으라는 게 아니고. 나보고 개를 먹니? 어떤 분이 내가 동물농장 좋아한다 그랬더니 내가 그때 그랬어요. 난 먹는 것도 키우는 거 다 좋아한다. 내가 옛날에 요양병원을 키우면 요양병원 하면 개를 6마리 키우기로 했다. 이름까지 다 적어놨다. 이름까지. 초보기, 중볼기, 말보기, 비식이, 비상식량, 전식이, 전투식량 이렇게. 근데 나를 굉장히 막 무시하는 거야. 개 먹는다고. 근데 이제 우리 대학병원 있을 때 이제 복날에 개 먹으러 나갔다고요. 내가 쏜다고. 나갔는데 환자 봐야 되는데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야.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눌렀죠. 그랬더니 일하는 종업원이 뿌딱지가 난 거야. 내가 하도 누르니까. 그 문을 콱 열고 우리 6명이 먹는데 1000마디가 그랬다고. 다 개죠. 내 옆에는 삼계탕이야. 난 닭인데. 그러니까. 닭 하나고 다 개요. 그렇지. 기분 더럽게 나빠서 안 먹었던 거. 그때부터. 안 먹었더니. 요새 개들이 많이 요새 자유화가 됐죠. 요새 개들 막 데모하잖아요. 복날 폐지하라. 복날을 폐지하라. 개들이 소하고 돼지들이 옆에서 같이 덩달아서 우리도 반려동물이다. 우리. 믿거나 말거나. 여보 한 번 웃는 게 돈으로 얼마인 줄 아세요? 진짜 돈 수천 번 한 번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오른쪽에 10가지의 자연치료, 왼쪽에 암 공략하는 3가지, 표준요법, 수술 항암 방사선, 특화요법, 동맥내 항암 등등. 그 다음에 3번째 병원 밖 암억제. 그러면 왼쪽에 3가지는 선택이에요. 오른쪽에 10가지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고. 암 걸리기 전에 하면 예방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장에 있는 10가지가 그 얘기입니다. 그죠? 맨 마지막 장 보세요. 자연치유력 10항목에 대해서 해서 있죠. 그죠? 이 10가지. 요건 이제 집에 가서 잘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병원 환자들은 이미 아산삼성 서울대병원에서 병원 표준요법은 끝나고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술 항암 방사선을 하다가 안 돼서 오면 몸은 더 망가져서 오니까 그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저한테 올 때 이 장폐색이 왔다 그러면 이건 뭘 해줄 수가 없어. 왜냐면 장폐색이 되면 이게 에너지 대사가 끊기니까 완전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같은 의사로서 대학병원에서도 보면 우리 환자들이 똑똑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암 치료율이 좋아지려면 셋 중에 하나예요. 3mm 이내에서 발견되든가, 아니면 10년 생존율이 8, 90%가 된다든가, 아니면 통합의학적으로 처음 진단 받았을 때 이 양쪽을 갖다가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른쪽에 자연 치유력이 이게 필수 기본이고, 왼쪽 걸 자기한테 득에 맞춰서 우리가 선택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병원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참 이게 안 되는 게, 종양내과 의사들은 앉으나서나 항암제만 연구했고, 종양외과는 앉으나서나 칼싸움하다 왔고, 종양방사선과는 맨날 찍다가 왔기 때문에 이건 습관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참 암연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저는 이제 가슴으로 지금 20몇 년을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달라요, 그게. 조금 이해타산 왔다, 뭐 왔다. 저는 지금 17년째입니다, 신병원. 이제 은퇴하려고 그래요. 은퇴하면 뭐 하냐? 이제 포기하면 연구하다 갈 거예요. 병원은 일선 안 갈 거예요. 이제 뭐 제가 군번상, 뭐 청직이 되고 군번도 아니고. 그래서 남은 여생 제가 이제 경제 걱정은 없어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포기하면 좀 더 살리고 가면 저는 제 할 일 의사로서 잘 했다고 저는 자부해요. 그게 또 그거고. 오케이. 이 정도면 거의 됐고. 뭐 제일 첫 장은 뭐 제가 하는 일이고, 47년 전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해서 지금까지 의사의 길을 가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장 보세요. QA 모음. 예. 자, 이건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할 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적어본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자, 질문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돼요. 다른 거로도 괜찮고, 물론. 아마 이 안에 있는 게 아마 질문, 여기 보면 암, 개론, 투병, 그 다음에 바람 진단, 병기, 통계, 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병원, 또 병원 표준요법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니, 이 내용은 다 나와 있잖아요. 자꾸 이제 의사들이, 기자들이 물어봐요. 제가 아버지 아들을 병원에서 보내니까 대학병원 원망하지 않냐고. 그래서 저는 원망 안 합니다. 단 저걸 알았어요. 암 치료 수준을. 그럼 내가 만약에 안 걸린다? 그러면 현대의학 자료 보면 내가 승산이 어느 정도인 게 나와요. 저는 그만큼만 투자할 거예요. 그만. 근데 대학은, 안 됐는데, 처음, 그렇게 의사는 별로 안 해요. 끝까지 웬만하면 붙잡고 가요. 대학은. 그러니까 그게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호스피스 가기 한 달 전까지도 항암제를 만든다든가, 그건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수입하고 연관되는 거 어쩔 수 없지만, 대학병원 가면 무슨 3시간 기다렸다 3분 진료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는 의사들도 힘들어요, 지금. 의국 활동해야지, 세미나 준비해야지, 병실 환자 봐야지, 환자 밀려드는 환자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1시간에 1명 내가 정해놓은 거니까 그렇지, 대학은 그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3분, 어떤 분은 환자가 얼굴도 안 보고 의사가 모니터만 보고 끝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 우리나라 현상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의사도 고생하고, 의사도 밥 먹는 사람 많아요. 점심 굶고. 의사도 고생하고, 우리나라는 환자도 고생하는 나라다. 우리나라 환자 5명 먹으면 미국에서 200명 본 것 같아요. 수가가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 꼬매는 게, 옷 꼬매는 것보다 싼 거? 애기 받는 거 있죠? 의료보험으로. 송아지 받는 것보다 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의사로서 제가 현장을 떠났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권위주의는 안 돼요. 의사가 함부로 반말한다든가, 저는 그걸 절대 안 된다고 봐요. 그 권위주의는 안 돼도 권위는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진료가 됩니다. 그죠? 근데 사람 받는 그 어려운 공부한 산부인과 의사가 애 받는 걸 송아지 받는 것보다 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개탄한 거예요, 개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저는 이렇게 봐요.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20분 이상 봐야 돼요, 한 명당. 3분 안에 하나니까. 좀 마음이 아프죠. 그럼 국가관리니까 뭐 내가 뭐 할 일은 없는 거고. 쭉 볼까요? 혹시 암 강의 들을 때 자기 개인 치유를 너무 강조한다거나 아니면 병원만 가라. 우리나라는 병원 가면 병원 밖에서 치료하다 개피 본 사람 엄청 와 있어. 그러니까 의사들이 보는 게 병원 밖은 무조건 돌파야.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고, 또 병원 밖에 가보면, 자연 치유하는 데 가보면 병원 치료하다가 피 보면 엄청 와. 이 병원에서 이때 지냈다 그러다가. 그럼 서로 욕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병원도 장점이 있고 병원 밖에도 장점이 있어요. 그걸 따서 쓰는 게 우리 지혜죠. 싸우다 보면 할 거 하나도 없어.
뭐야, 코끼리 다리 만지기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양쪽을 아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환자들한테 상담할 때 당신의 상황과 몸 상태와 병기 암정에 비춰서 생기나면 이런 식으로 투자하고 몸에다 이렇게 투자하라는 걸 제가 조언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고. 돈 없으면 싼 거 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있어요. 병명고지. 언제 환자한테 알리냐. 이거 되게 아주 예민해요. 간암 환자가 몇 달 전에 있었는데 장남이에요. 암 환자가. 어머니가 살아계세요. 그냥 간암인데 막 너무 안 좋은 건데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간암인데.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걸 환자한테 알려야 되나 아주 굉장히 효자래요. 자기가 자기 몸 아프면서 맨날 어머니 걱정하는 친구래요. 가족들이 이제 회의를 한 거야. 이거 엄마 돌아가신 걸 오빠한테 얘기해야 돼. 뭐, 장남이니까. 그러다가 7명에서 했는데 4명이 그래도 장남인데 어머니 돌아가신 거 알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4명이 찬성하고 3명은 오빠가 지금 간암으로 조금씩 죽게 생겼는데 그 얘기하면 충격받아서 어떡하냐. 그런 거예요. 근데 4명이 찬성하니까 다수결로 해가지고 얘기하기로 한 거예요. 조금 얘기한 거예요. 오빠, 엄마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날로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다 시금도 전폐하고 4일 만에 죽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정서를 좀 맞춰서 해야 되죠. 위암 환자가 왔는데 친구야. 내시경을 막 검사하다가 엔처민 괜찮은데 나중에 보니까 암을 발견한 거예요. 보니까 복막까지 다 갔어. 그래서 가족한테만 얘기했어요. 한 6개월 남았다고. 그리고 이제 술장에 들어가서 열고 나니까 닫은 거니까 수술 잘 된 줄 알아요. 병명 얘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환자는 잘 된 줄 알아. 또 친구가 했으니까. 그리고 막 골프를 그렇게 좋아해서 1년이 됐는데도 골프장 가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말이 돌아 들어가는 거예요. 너 그냥 닫았다고. 그리고 한 달 만에 죽었어요. 이게 이제 얘기해서 좋은 게 있고 얘기 안 해서 좋은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은 폐암 걸려서 저한테 왔는데 딱 오더니 첫 번째가 그거예요. 폐암 책 좀 빌려달래요. 자기 병에 대한 거. 영어 선생님이니까 영문 원서 볼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빌려줬죠. 3일 동안 자기 병에 대해서 다 공부한 거야. 그래서 4일째 태운 속 밟아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야, 내가 5년 살아있을 확률이 4%다야. 병원 치료했을 때 그걸 내가 왜 여기다 투자해야 되냐. 이 시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낫지. 그건 못 말리겠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진짜 선택 잘 하신 거예요. 그 2년 있다. 2년 동안 하실 일 다 하고 마무리하고 가셨어요. 그런 건 제가 봐서 상당히 지혜로운 거죠. 어떤 분은 암 얘기 사기라고 했더니 막 천장에서 뭐 옥타운에서 막 떨어져 내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암 진단 딱 받으니까 딱 정리한 사람이 있고. 근데 이런 사람이 우리가 한국 정서 많지는 않아요. 나 암이야? 알았어. 이제 정리해야지.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개 보면 그날부터 이제 지진 나죠. 온 집안 어두워지고. 쭉 한번 보세요. 하고 쭉 보고 바람 누가 했다. 대개 거의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의학용어. 어떤 분이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제 검사 결과 이제 해석해 주거든요. 병원에서 사진 찍으면 그 판독해요. 영어로. 평가를 이제 저한테 해석해 달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제가 하루에 아마 반은 그걸로 해서 도와주죠. 그럼 어떤 분이 가끔 이렇게 반론해. 좀 한국말로 좀 하지. 왜 병원에서 영어로 쓰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건 몰라서 그래요. 우선 의학이 미국에서 들어왔고 서양의학이고 한국말로 해석하면 더 몰라요. 잔류, 가루, 병, 뭐 내가 생각해도 몰라. 의사들끼리 얘기도. 그리고 의무기록사본은 의사들끼리 통하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영어로 하는 거고. 한국말로 해석하면 한국말이 있고 우리 말이 있어요. 또 따로.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요. 이거는. 우리는 횡행결장, 가로, 잔류, 창자. 영어로 트랜스퍼스 콜론. 그건 막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횡행결장으로 거기까지는 오케이인데 나머지 게 그럼 한국말은 더 멀리. 뼈 같은 건 금시초문 말 단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 단어는 그렇다는 걸 이해해달라. 그리고 병원마다 쓰는 약자가 조금씩 달라요. 이제 그것도 이해해줘야 되고 그런 거 얘기하라고. 병원에서 해줄 게 없으면 어떡하냐? 병원 밖에서 찾아야죠. 저는 왜 시보다 열매를 보냐? 저는 어떤 분이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이어법은 암은 이런 거고 이래서 이렇게 나안된다 그러면 저는 가만 듣고 있다가 난 사람 좀 봅시다 그래요. 저는 열매를 확인하죠. 먼저 시보다.
씨가 아무리 좋아도 10명을 나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10명 이상을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의무 기록으로 확인돼. 의무 기록은 병원에서 발부한 거니까 속이질 못하잖아요. 산으로 가면 굉장히 편할 것 같다는 자연치유. 사실 무진장 어렵습니다, 자연치유. 공부 무진장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 병원 치료가 힘들면 나 이제 치료 포기하고 자연치유 하려고 근데 자연치유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 자연치유 모임 제가 이제 자문해주고 있는데 지금 자연치유 하다가 저한테 와 있는 분 굉장히 많죠. 뭐 어느 날 자연치유 하다 보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뜻하고 마비가 왔어. 촉촉 먹어가지고. 그럼 이 뼈다구에 암이 가면요. 여러분 사탕수수 안에 파먹으면 껍데기만 남은 거 있죠? 똑같아. 의자 앉았다가 일어난다. ปุ๊! 떨어져요. 아무것도, 이거 집었는데 ปุ๊! 떨어져. 그만큼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시멘트를 넣든가 해가지고 보완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병원이란 게 우리가 응급이라든가 대증처치라든가 경과관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아무리 사내가 있더라도. 근데 이제 그걸 안 받고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아산에서 치료하다 잘못되면 아유 그래도 뭐 대학병원 최고 받았는데 지방대학병원 하다가 잘못되면 에이씨 서울이나 갈걸. 사람들 생각이 그래요. 대학병원에서 안 되면 예를 들어 이제 아산에서 삼성에 포기했어. 나한테 왔어. 10명인데 하나는 살렸어 내가. 그럼 9명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9명이 나보고 시비를 걸면 안 되지. 아산 가서 걸어야지 왜 나한테 걸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요법할 때 그래요. 후회가 조금이라도 할 가능성이 있으면 하지 말라 그래요. 괜히 도와주고 그냥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환자한테 절대 내가 먼저 조언 안 해요. 물어볼 때만 제가 조언 드려요. 내가 당신이라면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저한테 이제 그 투병일지표라고 환자 상태를 쓱 쓰는 그 종이가 있어요. 그 2장이에요. 그거 보면 이제 의무기록사본 안 봐도 대충은 알죠. 투병일지라든가 그다음에 뭔가 있는 거. 거기 뭐가 있냐면 병원 밖에 쓸 수 있는 도수다 그래요. 그 기분 더럽게 나쁠 수도 있다고 사실. 재산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저를 아는 분은 100% 다 써요. 내가 누군지 아는 분들은. 근데 모르는 분들은 기분 나쁠 수 있죠. 근데 거의 다 써요. 왜 그러냐면 뭐를 공부하고 싶을 때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20만 원이다. 그러면 뭘 선택하게 하지? 그런 사람한테 면역세포 7천만 원짜리 내가 얘기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쓰라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환자들은 다 써요. 제일 많이 쓴 분,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 그때 2억 써낸 분이 있어. 근데 그 다음 달에 가셨어.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유명한 게 나쁜 거라고. 대학병원에 있다 대학병원에서 다 사망하잖아요. 연예인도 유명한 사람들. 왜? 병원 치료에 표준요법. 이 테이블로 말하면 병원 표준요법 위에는 요거 위에는 생각도 못하고 가야 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병원 사는 게 이것뿐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어디 가려니까 자꾸 기자들이 쫓아다녀. 그러니까 자꾸 기자들이 떠드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해. 암 걸려도. 기자가 안 쫓아다니는 것도 감사하셔요. 목욕탕도 못 가. 다 쳐다봐서. 우리 목욕탕도 안 쳐다보잖아요. 저는 참 목욕을 싫어해요. 봄, 가을, 겨울 한 번 하고 말아요, 저는. 그 왜 그러냐면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이태리 타월이 없어가지고 수세미 있죠. 소 닦던 걸로 문질러가지고 덩어리가 이만큼 준 거 같어, 뻘겋게. 그러니까 난 지금도 목욕하면 그 생각이 나서 막 하기가 싫어. 명함 받으셨어요? 아, 명함 뒤에 보세요, 한번. 기호는 3번입니다. 명함 있어요? 명함 뒤에 보면 검은 글씨 있죠? 받으셨어요, 다? 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암상담은 제 사이트에 투병일지표를 다운 작성 후 메일로 송부하십시오.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기억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도 제가 하루에 10대명을 하다 보니까 여기 있어요. 10대명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하고 쪽지 상담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제 명함이 저거 없죠,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없잖아요. 제가 안 알려줘요. 왜냐면 그럼 제가 일을 못 해요. 그리고 전화해도 내 기억이 안 나. 하도 많아가지고. 하루에 10대명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꼭 집에서 메일로 온 투병일지표 딱 보면 연결해서 쓰면 그동안에 어떤 치료했고 다 나와요. 그럼 나도 도움 드리기가 편하고. 투병일지표가 조금 애매해서 의무기록사본이 필요하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의무기록사본 떠오라 그래요. 그럼 거기서 영문으로 친 거 있거든요.
뭐 방사선 치료받았다든가 아니면 무슨 검사했다든가 그걸 해서 사진 찍어서 요새 핸드폰에 좋으니까 탁 보내면 제가 금방 보고 해석해서 보내줘요. 그럼 이제 환자들도 궁금한 거 알아보고 그건 이제 좋죠. 그러니까 저는 꼭 이제 여러분 혹시 주위에 환자가 도움받기 원한다 그러면 제 사이트에 투병일지표가 있는데 그건 아무나 다운받아도 돼. 저희 뭐 가입 안 해도 돼요. 딱 누르면 나와요. 그거 해서 난 인터넷 잘 못하는데 그러면 아들 보고 하라 그래요. 아니면 옆집 친구 보고 해다든가. 요새 인터넷도 잘해 애들. 그래서 자기 수 기억력. 오래 투병한 분들은 선생님 앞에 가면 무슨 말할지 다 막혀요. 그리고 언제 뭐 한 거 다 기억 안 나요. 그럴 땐 투병집에 딱 사놓으면 몇 년, 몇 월, 며칠 뭐 했고, 무슨 치료했고, 결과는 어땠고, 이렇게 탁 나오면 참 좋죠. 재발은 언제 했고, 그런 거 보면 저도 도움되고, 환자들도 도움되고. 저보다도 환자를 위해서 쓰는 것도 좀 있겠죠. 그거 이제 그 테이블에 보면 세 번째 그 표 있죠, 표. 이 표는 진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제 암연구의 결산이에요, 사실 이 표는. 참, 이건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이거. 왼쪽에 암 공약 3가지. 물론 제가 많이 연구하는 3번입니다. 병원 밖에서 암 먹지 않은 거. 근데 이 병원 밖에 암 먹지 않은 게 독극물이 많아요. 뱀, 진해, 정갈, 무당벌레, 비소, 수은 이런 것들. 네? 비소. 그래서 옛날에 그 비소라고 천지산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육산화 비소라고 그 자궁경방 같은 게 잘 들어요. 제가 그래서 그건 도와줘요. 육산화 비소, 천지산이라고 하면 인터넷 딱 치면 나옵니다. 비소가 원래 극약 아닙니까? 사약. 우리 그 자궁암, 이게 자궁암에 잘 들어요. 자궁경방. 우리 자궁 환자가 이제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여기 혹이 달렸어. 이게 다 타고 올라가지고 자궁암이. 그러니까 이제 호스피스야, 호스피스. 그러니까 충북대 가니까 충북대에서 호스피스 들어가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이제 누구 통해서 나한테 와서 꼭 그거 좀 구해달라 그래서 내가 어렵사리 구해줬어요. 그래갖고 딱 먹었어요. 그랬더니 한 달 있다가 딱 봤는데 아이고 이게 호스피스에서 안 죽는 거야. 그리고 암 표지자가 10,000에서 5,000은 뚝 떨어진 거예요. 암 표지자는 암의 활성도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그리고 전 상태가 좋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더 있다가 나왔어요, 그냥. 호스피스에서 그냥 나왔어. 일반 병실로.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사망할 때는 뭘로 사망했냐면 이게 저것 때문에 사망한 거예요, 이거. 콩팥이 망가져서. 이게 이제 암이 눌러가지고 수신증이 오면서 이제 콩팥이 망가져.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암 컨디션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해볼 만하죠. 이게 편평상피 조직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암을 얘기할 때 폐암이요, 위암이요, 간암이요, 이건 장기별로 말하는 거고 폐암 중에 무슨 폐암? 폐암이 2가지예요. 작은 세포, 소세포 폐암, 안 작은 세포, 비소세포 폐암. 그 비소세포 폐암에서도 선암이냐, 편평상폐암이냐 이렇게 나눠져요. 이게 뭐? 근데 거기까지는 아셔야 돼요. 우리 예를 들어서 폐암이라고 칩시다. 폐암 중에서 둘로 나눈다. 그럼 작은 세포냐, 소세포 폐암이냐, 비소세포 폐암이냐. 비소세포 폐암은 또 나눠. 선암, 요새 선암 무진장 많아져. 여자들만 암이, 폐선암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편평상폐암, 그 다음에 뭐 대세포암 이런 것도 있어요. 이줄 씨가 걸린 게 이거고, 전국 노래자랑 악단장 하시던 김인엽 씨가 걸린 게 이거고. 이건 치료 방향이 굉장히 달라요. 소세포 폐암은 항암제를 꼭 해야 돼요. 왜? 너무 빨리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 저한테 왔을 때 제가 이제 했는데 이분은 2번 이미 맞고 왔어요. 항암제를. 갖고 많이 줄었다고 하면. 근데 얼굴 보니까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좀 쉬었다 맞으라 그랬다고. 근데 이제 치료 계속 했죠. 그리고 얼마 있다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좀 아쉬워요, 이분은. 사실 암이 줄어도 돌아가시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연치료는 병원 치료해도 자연치료 체크하면서 가야 돼요. 비소세포 분쟁에서 난 선암이냐 편평상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폐암인데도 편평상피면 그거 써도 돼요. 비소구제제. 비소. 이게 편평상피가 제일 많은 게 자궁경부, 후두, 식도, 설암 이런 거 편평상피가 많아요. 그런 거 우리가 이제 쓰는 거죠. 제가 지금 쓰는 약제들이 뭐 그거 같은 이제 복잡해서 그건 여러분들 이해가 잘 못하지만 지금 3번 얘기입니다. 병원 밖에 안 먹지 않은 얘기예요. 제가 쓰는 것 중에 하나가 VMB라고 있어요. VMB. 그러니까 바가스미네랄 밸런스인데
참 이상하게 암이 나가면서 이런 거 해서 좋아질 때는 쓱 보여. 이때 CT 잘못 찍으면 이거 악화된 걸로 나와요. 표지자도 올라가고 암 크기. 대신 페트 찍으면 이건 확 이렇게 돼요.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러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때 이제 요걸 갖다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근데 VMB에 이 말이 써 있더라고. 그만큼 자료가 방대해요, VMB. 그러니까 VMB는 이제 미네랄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영양요법인데 지금 대단히 제가 이제 기대를 많이 해요. 지금 하나, 그 다음에 CH제잖아요. 이건 침양제제고, 세 번째 KOR제제 하나 있고, 네 번째 아까 말한 케마스가 천지산 한번 써보세요. 천지산. 기적의 약이냐 돌팔이냐 그래가지고 막 나와있고 TV에 엄청 나왔죠 이거. 저한테 제가 암 연구하면서 처음으로 10명 이상 의무기록 호전된 사료 가져온 데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도와줘요. 저는 눈으로 보면 도와줘요. 근데 안 보고 못 도와주죠, 의사니까. 뭐 명함은 제가 드렸지만 저를 안 만나는 게 좋죠. 저 만날 정도면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암 걸리기 전에 가시고 그게 좋아요. 암 안 걸리면 보면 그게 제일 좋아. 암 걸리기 전에 가세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대지면적 약 75평, 연면적 약 200평의 수익형 부동산 개발 사례입니다. 인지도 있는 브랜드와 연계하여 임차인이 선호하는 최상의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소호 사무실을 계획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였습니다. 1층 필로티를 활용한 편리한 주차, 풀옵션 주거 공간과 독립된 옥상 정원, 전용 면적 5평에서 7평대까지 고급 임대주택의 수익 극대화가 되도록 가구와 자재를 선별하였습니다. 풀옵션으로 전자제품, 가구류와 집기류가 모두 포함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매각 시 자산가치가 높을 건축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보유 부동산과 투자 부동산의 탁월한 시장 분석과 주거 공간의 경험으로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수익을 함께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책임, 위탁, 전속, 일반 관리 등 건물주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수금 책임제로 월세 미납 시 대납해 드립니다. 공실 클럽 및 제휴사의 광고를 통한 타사 대비 공실률 최소화로 인해 수익률 증가가 가능합니다.